네,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366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366일 차가 됐습니다. 1년하고 하루가 됐어요. 오늘은 호호포노포노의 비밀 194페이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브랜드인지 맞춰보라고 컴퓨터를 생각했더니 컴퓨터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7번째 줄이에요. 나는 시중에 나와 있는 브랜드를 모조리 읊기 시작했다. 델, 슈렛, 패커드, 소니, 게이트웨이, 컴팩. 아니. 대답하는 족족 아니라고 하기에 나는 포기를 외치고 말았다. 30년 지기 내 남편은 자기 주장이 매우 강한 남자다. 그의 강철 같은 의지는 일단 집중력과 이성이 발동하면 놀라운 결정력을 발휘한다. 하지만 이성이 침묵을 지킬 때는 결단의 사나이라기보다 완강한 고집쟁이에 가깝기 때문에 요지부동일 때가 많다. 남편은 컴퓨터는 모름지기 튼튼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그의 마음을 바꾸지 못했다. 그러니 두 부자가 나를 향해 애플 하고 외쳤을 때 내가 기절초풍할 뻔한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애초에 내가 왜 원했던 건 애플 컴퓨터였지만 우리 집에서 애플이란 유대인 가정의 돼지고기나 다를 바 없었다. 뭐 별일도 아닌데 호들갑이냐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우리 부부는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산전수전, 우여곡절을 다 겪으며 단결과 평등이라는 상호 목표 아래 싸우지 말자 조용하게 네 의견을 따르겠다 서로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단결과 평등이라는 상호 목표 아래 고된 전투를 벌여왔었다. 근데 난데없이 불거진 이 컴퓨터 사건은 싸움터의 전사들만이 아는 칼을 내려놓자 같은 평화협정을 의미했다. 이 순간 연필을 들고 이슬방울이라고 말하며 남편, 컴퓨터, 아들이라는 단어를 톡톡 두드렸던 기억이 떠올랐다. 30년 동안 진행된 분쟁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었을까? 미안해요, 날 용서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라는 말이 시어머니, 전화, 회사, 남편 등 버거운 상대들의 평생에 걸친 싸움을 단숨에 끝내버렸단 말인가. 확실한 건 워크숍에 참가한 지 2주가 흘렀다는 점이었다. 그동안 나는 슈렘 박사가 가르쳐 준 것을 종교의식 행하듯 최선을 다해 매일 실천했다. 아들은 고질병을 극복했고 이제 남편과 나는 그동안 꾹꾹 눌러 참기만 했던 이야기들을 터놓고 나누고 있다. 어젯밤 남편은 이렇게 말했다. 여보, 원한다면 당신 것으로 노트북 컴퓨터를 사도록 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안 돼 하고 했던 것들이 점점 이제 이렇게 풀어진 거예요. 호흡호노포노.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통해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미안합니다는 구체적으로 찾아 나서야 되는 거라 그랬어요. 이건 결론이에요. 그렇죠? 미안합니다는 왜 내가 어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지 미안합니다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가 들어와요. 늘 우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르나요? 알잖아요. 그죠? 감사합니다가 이미 선물을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삶에서도 감사합니다 그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데 그게 이렇게 시간이 걸렸어요. 요새 저도 어, 토요일, 일요일 날 또 생각이 정말 많은 거예요. 많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그랬는데 이제 자꾸 공부하면서 근원에 왜 미안합니다가 있는지,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거, 했다는 거, 끊임없이 그거를 맥락을 바꾸기 시작을 했던 것들이 한번 찾으면 다 되는 줄 알았다고 하는 말씀들도 끊임없이 계속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전에 오랜 예습을 정말 많이 하고 전에 공부를 정말 많이 했던 분들 말고는 계속
사건도 찾아야 되고 사건을 찾아서 에너지장에서 장가지가 나왔던 그 에너지가 뻗쳐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것까지도 계속 사랑으로 맥락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끊임없이 계속 바꾸는 작업을 계속 하고 공부하면서 분노가 일어났다가 자존심 상했다가 바꿨다가 계속 끊임없이 그러는데 토요일 일요일 정말 생각이 많았었는데 어제는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이 올라오지? 내가 아닌데? 선생님이 늘 그러셨거든요. 의도가 가장 중요하다. 근데 그 의도가 사랑으로 정말 저 사람이 행복했으면 하는 의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10년 이상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도 저 사람이 행복했으면 하고 들어오나요? 아이고 저것이 또 왜 저래 저거 그냥 하면서 있잖아요.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막 생각이 막 이렇게 꼬리를 물고 오잖아요. 물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할까? 저 사람이 행복했으면, 행복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정말 생각이 많이 올라오게 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친구가. 왜냐면, 그러니까 어릴 때 이제 사건으로도 신념이라는 게 내 믿음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나는 빨간색이 좋은 거야. 근데 누가 파란색이 좋다 그러잖아요. 내 믿음은 빨간색인데 파란색 좋다는 사람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한테 파란색이 없을 때는. 그럼 그때 나랑 안 돼. 저 사람은 파란색을 좋아하는구나라고 인정해주면 되는데 이 에고는 나랑 다르잖아요. 그럼 뭐야? 지금 왜 파란 거 저런 걸 왜 좋아하지? 저런 걸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비난을 하는 거예요. 인정하면 되는데 의식이 높은 상태에서는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데 의식이 낮은 상태는 나와 다름을 비난하는 거죠. 자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릴 때 그 신념 체계가 자라온 환경으로부터도 왜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왜 결혼하면 싸운다 하죠. 치약을 썼는데 끝에부터 짜가지고 꼭꼭 짜가지고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 쿡 짜가지고 남편은 쿡 짜면 왜 이렇게 써 처음부터 결혼하면서 다른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처음에 막 결혼하면 싸운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맞춰가는 수준으로 이제 싸우지 말자. 적당한 수준에서 내가 하든지 포기하든지 뭐 이런 상황으로 꼭 끝에서부터 꼭꼭 짜야 되는 사람은 막 포기하든지 내가 하든지 뭐 이런 상황으로 가잖아요. 그렇듯이 수건도 마찬가지고 누구는 쓰고 나면 머리 감고 나면 휙 던져가지고 있잖아요. 옷걸이에. 수건 옷걸이에 탁 걸쳐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누구는 끝을 탁 해서 끝에까지 탁 맞춰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이게 그런 것들도 내 생각과 내 생활 습관과 다르기 때문에 근데 엄청나게 생각이 많이 올라오게 하는 분이 계세요. 어떤 친구가 있는데 정말 많이 이렇게 딱 보면 막 움직임에 따라서 왜 저렇게 얘기하지? 왜 그렇지? 하는 정말 생각을 많이 끌어올리게 해요. 정말 정말 많은 생각. 그래서 근원적인 거는 정말 많이 해결했는데도 막 뭔가 이렇게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선생님 생각이 10년 동안 넘게 들었더니 선생님 말씀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 사람이 행복해지는 게 무엇인지만 생각하자. 내 생각은 필요 없고. 그죠? 나랑 다르기 때문에 뭔가 막 생각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쵸? 생각이 올라오는 거를 이게 생각이 올라오는 거 200 이하에서의 생각은 나의 생각이면서 감정이 수반이 되면서 이게 엄청 낮은 에너지에서 막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200 이상으로 올라가면 나의 생각과 그죠? 에고라는 거 가짜 나와 진짜 내가 혼합이 돼 있잖아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혼합이 돼 있어요. 공부 안 하면 가짜 나만 있어요. 세상에. 분노하고 그냥 화만 내고 막 있잖아요. 그래서 갖고 노는 분노, 슬픔 이런 걸 갖고 노는 놀이터라고 얘기하시는데 장난감이라고. 놀이터에서 에고, 장난감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게 자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참나도 옆에 이렇게 있나 봐요. 이게 더 올라오나 봐요. 그러니까 순간 공부하다 보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저 친구가 행복해지는 게 무엇이지라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 친구가 행복해지는 게 무엇일까? 그러니까 저분이 행복해지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오지 아침에 또. 그래서 그랬더니 그냥 이렇게 막 톡도 오고 뭐 자연스럽게 그래서 자꾸 생각이 올라와요. 생각을 내려놔요. 생각을 내려놓으려고 그러면 다 뭐예요? 근원의 씨앗을 자꾸 씨앗에서 막 씨앗을 찾아놨지만 이거를 없애는 작업을 끊임없이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남편을 봐도 생각이 올라오죠. 감정적인 거가 훅 가지는 않아도 그냥 이렇게 하면 생각이 올라오는데 그래 그냥 스탑. 그래 막 그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재밌네요. 그래서 되게 생각이 이렇게 안 올라오고 스탑 그냥 그래 뭔가 하는 게 좋겠지. 그냥 저렇게 하는 게 행복하겠지.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아직은 뭐 이제 계속 완전하게 그냥 무조건 행복, 얼굴만 행복으로 딱딱 찍힐 때까지 계속 찍히면 뭐야? 내 마음이 내가 평화로워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 때까지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같이 합시다. 네, 오늘 196페이지요. 의심하는 마음은 궁금해한다. 의심하는 마음은 궁금해한대요. 인생의 목적은 매 순간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맞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우리 엄마가 날 낳아줬나? 아이고, 학교 다니라니까 학교 다니고, 예? 직장 다니라니까 직장 다니고, 다녀야 되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직장 다니다가, 또 뭐 보다 보니까 남자 만나서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그렇죠. 그냥 또 먹고 아기 놓고 나서 먹고 살기 바빠서 막 살고 그냥 우리 가정을 좀 이루기 위해서 엄마한테 용돈 좀 더 주기 위해서 조금 더 벌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몰랐죠. 공부 만나기 전에는. 의식 수업이라는 이 수업을 의식 아카데미라는 수업을 만나기 전에는 인생의 목적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사랑을 회복하는 거. 왜? 내가 원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내 원래 자체의 원래 자체가 그냥 드러나게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인생의 목적. 인생의 그냥 삶의 그 목적인 거죠. 그래서 회복해 가는 과정은 제가 계속 알려드려요. 안내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리는 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는데 반짝방으로 가지고도 안 돼요. 대구 같은 경우 오늘 이제 1주차가 또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더 굉장히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인생의 목적 이제는 왜냐면 물질은 풍요로워진 거예요.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물질이 너무 넘쳐나잖아요. 풍요로워요. 풍요로운 상태에서는 이제 뭐냐면 이 몸에다가 채우는 거는 풍요로워졌어. 근데 마음이 허전해. 그렇잖아요. 몸에 먹는 거가 급할 때는 이 몸에다 막 뭔가를 채워줘야 하는 게 급했더라면 이제는 마음에서 허전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뭘까? 왜 그럴까? 먹는 거가 급급해서 찾아다닐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허전해. 마음 가지고도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의식 안에서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렇죠? 내 몸이 어떻게 마음이 시켜서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 이렇게 관찰하면서 배우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웃긴 게 요새 꽂힌 게 하나 있잖아요. 뭐에 꽂혔을까요, 제가? 엄청 꽂혀 있는 게 있어요. 뭐에 꽂혔냐면요. 김치에 꽂혀 있어요. 저번 주 금요일 날에도 어제도 김치 담았거든요. 겉절이 막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양념해놓고 저녁에 가서 해놓고 또 한 통을 누구한테 갖다 드는데 아니 김치를 보면서 네, 김치에 꽂혀 있는 거야. 김치를 보면서 제 마음을 봐요. 김치에 제 마음이 있더라니까요. 제 마음이 막 오만 개 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그냥 뭐 엄마를 잊으라 하는데 엄마 생각도 나고 김치를 이렇게 담으면서 그렇죠. 성의표 김치가 나오고 있어요. 김치를 그러니까 금요일 날에는 한 큰 통으로 두 통으로 담았는데 이거를 누군가 드리고 싶은데 누굴 줘야 되지?
많이 줘야 되나? 조금 줘야 되나? 뭔가 막 이게 이런 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제 마음을 본 거예요. 김치, 김치를 이렇게 나눠주면서 제 마음을 본 거죠. 나누어 주면서. 아, 내가 김치에 내 제 마음이 많이 줘야 되나, 조금 줘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제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김치 안에. 그래서, 아, 이게, 내 마음이 이렇게 김치 먹고 싶다. 아직 지금 순서를 적고 있어요. 지금 순서 기다리셔야 돼. 지금 1등은 또 저기 또 누가 있는데 순서 기다리. 아, 지영님 맛있었습니까? 네. 너무 웃긴다. 그래가지고 제 마음을 봤어요. 그래서 아, 이게 마음이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마음들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보면서 아, 또 제가 누굴 드린다고 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어제 이렇게 레시피 보면은 이제 6번 먹을 수 있는 거를 한꺼번에 다 해가지고 간을 그냥 딱 해서 이렇게 막 해서 드렸거든요. 어제 또 막 신랑이 그 된장찌개 끓이면서 밥 먹으라고 된장찌개를 막 끓이는데 어제 제가 원래 집에 잘 밥을 안 먹거든요. 사무실에 나가서 군것질을 하지. 밥을 안 먹는데 막 된장찌개 끓이는데 제가 도저히 그거 다 저기 하면 늦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어봐라, 내가 금방 갔다 올게 그러면서 금방 이제 갔다가 이제 드리고 왔단 말이에요. 이제 통에다가 이렇게 해서 드리고 왔더니 금서 이제 근데 이제 제가 그냥 그게 있더라고요. 쬐끔만 하지 이렇게 뭔가 이러면은 찝찝해요. 제 마음이. 쬐끔 왜 이렇게 이만 이렇게 넉넉하게 뭔가 이렇게 넉넉하게 드려야 되는데 아 생각이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나눠서 쬐끔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찝찝해요. 마음이 안 차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이렇게 통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드린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저녁 8시가 됐는데도 밥을 안 먹고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밥을 안 먹었대요. 겉절이니까 이제 금방 해요. 그래가지고 해서 이렇게 이거 빨리 가서 먹으라고 이렇게 딱 드렸더니만 하고 이렇게 풍족해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풍족해 하는 느낌을 보니까 제가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냥 내 마음에서 막 이렇게 나누고 뭐하고 막 이런 마음 있잖아요. 아 그게 내가 아 이렇게 마음을 안 쓰고 있네. 내가 이러고 있었네. 이제 그걸 제가 보는 거예요. 마음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부주할 때 왜 5만 원 할까 10만 원 할까 하다 더 많이 또 들어왔을 땐 차라리 10만 원 해버리라고 그런 얘기가 전에 있거든요. 큰 거랑 작은 거 큰 거 두 개 어떤 거 할까 고민할 때는 어떤 거 하라고? 큰 거 해라는 거죠. 큰 거. 그래야 내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근데 작은 거 할까 큰 거 할까 하다가 내가 이래갖고 생활이 이래가지고 이래치 하면서 이렇게 되잖아요. 내 마음에서 결정한 거. 3만 원 할까 5만 원 할까 하면 5만 원 하면 되는 거고요. 5만 원 할까 10만 원 할까 하면 10만 원 하면 되는 거고요. 그냥 내 마음에서 결정된 거예요. 큰 거예요. 내 기준에서. 큰 거를 해야 마음 편하다 그러는데 제 마음을 자꾸 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옛날에 뭐 이렇게 인도 갔다 오시면서 저 뭐 무슨 나무죠? 버드나무도 아니고 그 나무에서 내 마음을 봤어, 내 마음을 봤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보신 마음하고 제가 본 제 마음은 달라요. 다른데 뭘 나무에서 내 마음을 뭘 봐. 제가 뭘 보인단 말이야. 내 마음이 저기 보인단 말이야. 그랬거든. 전 김치에서 제 마음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선생님이 보신 그 마음은 다른 차원이거든요. 다른 차원이에요. 제가 그거는 알겠더라고요. 다른 차원인데 제 마음을 본 거죠. 이 김치를 요새 꽂혀 있는 김치에 이렇게 하는 그 마음을 제가 보면서 요새 저희 딸이 전화 오면 어제도 뭐 하다 전화 엄마 뭐해 그러거든. 김치당을 요새 백주부 됐어 이러시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웃긴 거예요. 재밌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하나 모든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모든 움직임 속에서 제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내 마음이 이렇구나. 내 마음 뭐 어디 돈 주고 뭐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닌데 마음을 그냥 이렇게 넉넉하게 풍요롭게 이렇게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맛있었습니까, 지영님? 네, 다시 한 통을 담아드릴게요. 비닐봉지 얻어갔어.
통 갖고 통도 필요하더라고요. 통이 없어가지고 비닐봉지에 가져갔는데 유미경님 적어놔야 되겠습니다. 일단 정은미 이름 적어놔야 되는데 다 적어놓은 거는 그쵸? 이름 적어놔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단 저는 모르겠어요. 김치 공장을 차린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재밌습니다. 어쨌든 내 마음을 보고 내 마음이 이런가. 어떻게 사랑으로 완전히 내 원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그 마음, 생각하는 자리가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없어지면 의식 자체, 움직임이 없는 사랑으로 순수한 상태로 움직임이 없는 사랑만 있다라는 거죠. 사랑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마음이 왔다 갔다 생각하는 거예요. 에고의 사랑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 마음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자 자신의 삶이 그렇게 된 데 대한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매 순간 자신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위치에 있다면 자신의 생각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문제는 사람들이나 장소나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을 회복하는 거. 여러분들도 사랑이에요? 사랑은 뭐예요? 무한대의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무한대의 에너지가 있는데 여기에 무한대의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각자의 삶에 그렇게 된 책임에 대한 것.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 들어와서 마음이 생겨서 생각이 들어온 자리에서 이걸 빼서 원래 사랑으로 회복해야 될 목적이 의무가 있다. 책임은 누구한테 져야 되는 거야? 나 자신한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나는 세상에서 가장 독특한 심리치료사라는 글을 기고한 적이 있다. 그 후 그 글은 내 블로그와 내 웹사이트에 올라갔고 데이비스 리클란의 저서 인생을 개선하는 101가지 방법에도 실렸다. 내가 쓴 글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정신병을 앓는 범죄자들은 정신과 의사든 뭐든 그 누구라도 고칠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휴렌 박사에게 편지를 보내 증명해 보라고 요구한 사람도 있었다. 그 사람은 휴렌 박사가 정신병원에서 일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어 했다. 이것은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진실은 알려져야 한다. 이 점에 대해 슈렌 박사는 다음과 같이 상세한 답변을 주었다. 나는 하와이주 복지부가 운영하는 하와이 주립병원 내 정신요양시설에서 임상심리학자로 일했습니다. 1984년 처음 통제구역 병동에 들어갔을 때는 모든 격리병실이 거친 환자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 나는 1984년부터 1987년까지 강도 높은 보안이 필요한 남환자 병동에서 주당 20시간을 일했다. 그 환자들은 살인, 강간, 마약, 폭력 전과자들이었다. 이 병동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폭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속 팔찌와 족쇄를 찬 환자들이 늘 몇 명씩 있었다. 3. 환자들 사이에 폭행이나 환자들이 직원들을 폭행하는 일이 번번하게 일어났다. 4. 환자들은 스스로를 아끼고 갱생하려는 의지가 별로 없었다. 5. 병동 내에서 갱생 프로그램 같은 활동들이 없었다. 6. 병동 활동에서는 허용된 활동이나 놀이, 작업도 없었다. 7. 가족들이 환자들을 면회하러 병동을 찾아오는 일은 극히 드물었다. 8. 환자들은 의사의 서면 허락 없이는 격리 병동을 벗어나지 못했고 벗어난다 해도 팔찌나 족쇄를 차야 했다. 9. 환자들은 몇 년씩 입원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관리하는 비용만 1년에 $30,000는 좋게 들었을 것이다. 병동에서
병동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병가가 잦았다. 11. 병원 환경은 칙칙하고 황폐했다. 12. 병원 직원들은 본래 마음씨가 따뜻한 사람들이었다. 이제까지 내가 설명한 내용은 국내의 여타 정신병원과도 별반 다르지 않은 흔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987년 내가 이 병원을 떠날 당시 병원은 다음과 같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달라졌대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런 분들은 엄청난 상처가 크죠. 그러니까 폭력, 완전히 전과범, 살인, 강간, 그러니까 누군가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분노가 아주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처가 큰 거예요. 그래서 전 업도 있으시고요. 업도 있고 막 이제 상처가 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려면 직원들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게 있는 건데 좋아지셨답니다. 첫 번째, 격리실이나 팔찌 족쇄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 여기 제일 커다란 건 사랑인데 저분들이 어릴 때 어떤 상처 때문에 저렇구나라는 거로 진짜 사랑으로 봐줄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으신 분이 이제 계신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팔찌, 족쇄도 다 없애버리고. 두 번째, 극심한 폭력 사건은 매우 드물게 일어났고 대개는 신참 환자들에게만 발생했다. 이야, 강력한 사랑으로 에너지를 바꾼 거예요. 3. 환자들은 병원을 떠나기 전에 살집과 일자리, 법률 문제 등 자기 일을 스스로 처리했다. 와, 이렇게 되면 그냥 대단한 거죠. 네 번째, 조깅이나 테니스 같은 병원 밖에서의 여가 활동이 의사의 허락이나 팔찌와 족쇄의 착. 다섯 번째, 세차 같은 병동 밖에서의 노동이 의사의 허락이나 팔찌와 족쇄의 착용 없이 실시되기 시작했다. 대단한 일들이 막 일어난 거죠. 여섯 번째, 병동 내에서 환자들이 하는 일과 중 빵을 굽고 신발을 닦는 일이 포함됐다. 가족들이 면회를 오는 횟수가 늘었다. 에너지가 이렇게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직원들이 상습적으로 병가를 내는 일이 없어졌다. 너무 힘드니까 직원들도 감당하기가 그게 사라졌대요. 아홉 번째, 사람들이 병동 환경에 신경을 쓰게 되면서 도색 작업, 보수 작업을 제때 한과 병동 환경이 10. 병동 직원들은 환자들이 스스로를 완전히 책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더욱 노력을 기울였다. 11. 환자들이 입원해서 퇴원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수년에서 몇 달로 급감했다. 빠르게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어요. 12. 환자와 직원의 삶이 보호 관리 차원에서 급격히 개선되었고 사람들은 서로 아끼게 되었다. 왜요? 어떻게 해서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했더니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어떤 머리 아픈 거, 골치 아픈 거,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해야 돼요. 누구한테요? 일단 나한테,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자존감이 높아져야 돼요. 생각이 많이 여기저기 생각이 들어오는 거는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쟤는 어때서? 쟤는 싸가지가 없어. 쟤는 왜 저래. 다른 사람 우주, 정신세계에 관여하는 것이다. 내 것만 봐라. 자꾸 저 사람을 보고 생각이 올라오게 하는 경우. 그쵸? 내 문제 해결해야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찾아서 미안합니다. 내 생각이 잘못되었던 걸 용서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그분이 또 이렇게 생각을 떠올리게 해준 것도 저분을 보고 내가 알게 된 것도 내가 그냥 감사하고 그냥 사랑합니다. 자체로 그냥 내가 내 정신세계 안에서 그랬구나. 사랑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어쨌든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뭔가 정화를 시켰더니 그렇게 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화를 시켜야 됩니다.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거를 파헤쳐야 됩니다. 내 생각을 파헤쳐서 사라지게 해야 돼요. 얘는 들키면 점점 기운이 없어져요. 근데 안 보고 있으면 기운이 그냥 혼자 막 그제 움직여요. 봐야 돼요. 보고
말을 해서 얘를 드러나게 해야 돼요. 찾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주변에 불편한 것이 있으면 왜 그럴까? 적어야 되고요. 내가 불편한 것이 있다는 생각을 잡아야 되고 그거를 적어야 하고 적는 거를 모르겠으면 질문해야 되고 질문하면서 과거의 사건이 언제 있었는지를 찾아서 그거를 맥락을 바꿔야 돼요. 저기 어떤 분은 정말 잘 바꾸더라고요. 네, 잘 바꾸는 분이 막 있어요. 네. 네, 오늘도 그래서요. 행복한 하루 또 보내시고요. 내일 6시에 다시 나타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의식 수치는 다 외우셔야 된다 그랬어요. 네, 다 외우세요. 꼭 외우세요. 네, 음성 해제시켜 주시고요.